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세종로 국정포럼에서 지역경제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고 또 전 시도 의장협의회 사무처장이셨던 한동희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한동희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처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새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발전 특구 제도를 공무원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제가 보고 느꼈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일환으로 국책 공모 사업을 그동안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 운영 실태를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시책들을 추진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들이 검토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책 공모 사업이 2020년 기준으로 97조 7천억 원이 공모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8.23%인 8조 원 가까이가 국책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책 공모 사업은 그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고 2016년 4%대에서 2020년에는 8%대로 2배가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책 공모 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이 73개 사업, 비수도권이 88개 사업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국비지방비에서 5대5 매칭 비율로 대부분 공모를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줄이고 지방비를 많이 부담하는 자치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그런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력이 좋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서 국책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공모사업 평가 항목에 보면은 지역 인프라라든지 지방 재정력 이런 것들이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인프라 또한 수도권이 훨씬 낫죠, 지방보다. 그래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국책사업에 선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국책 공모 사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비수도권이나 낙후지역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 지역 주도의 개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 전략이 짜여짐으로써 저 또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도나 시책을 추진할 때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으면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회발전특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학계, 언론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시사점을 몇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특구 내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업에 대한 출자금이 비유동적이다, 이런 데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수익률이 높은 일부 사업 중심으로 투자가 쏠릴 수 있다. 그래서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제 지원 요건에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률 관점에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제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회특구 프로그램의 세제 혜택 대상은 주로 양도소득의 재투자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계층 간의 불형평성이 높은 소득 유형이기 때문에 주로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회발전 특구 내 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발전 특구 제도 시행에 앞서서 사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회발전 특구 전략이 조기에 정착되고 기대에 대한 효과 또한 크게 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2017년도에 추진된 기회특구 제도, 오퍼튜니티 존, 이 존은 지금 8,800개 정도 지금 지정되어 있고, 주로 조세 혜택을 통한 정부에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 혜택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 박영수 회장님께서 UC 버클리의 그 중간 평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2020년도 8월에 미국 백악관 경제 자문실에서 자문 카운슬에서 발표한 중간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오제도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빈곤 인구가 11% 정도 줄었다는 그런 긍정적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기회발전 특구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ODZ 제도입니다. 기회, 공정한 기회고, 발전은 지역 발전, 특구는 특별한 구역, 즉 공정한 기회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특별한 구역, ODZ,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과 발제를 전부 압축해 보면은 여러 사안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추려보면은, 첫째는 ODZ 이 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간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방에. 그 민간 투자는 바로 민간 기업의 입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민간 기업 중에서도 특히 지방 수도권에 대기업이라든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일부 또는 전부 지방에 입주할 경우에는 역대급 인센티브를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 역대급 인센티브 중에는 아까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일부 증여세 등등 파격적 조세 혜택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혁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구역, 그것이 초당적인 그 협력을 통해서 법으로 제정되고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까 나왔습니다. 지역발전, 기회발전 특구도 유형이 있을 거예요. 유형이. 그래서 우리가 메가시티 하는 그 거점 도시, 그 지방의 특례시 포함해서 대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심으로 하는 특구, 이렇게 지방 거점 도시 유형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농어촌 지역, 농촌 지역, 낙후 지역 유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특구는 아니지만, 자, 나는 이쪽 편에 가고 싶다. 그럼 그 조그만 그 지역, 점적인, 포인트 차원의 그런 기회발전 특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유형을 잘 살펴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또 우리가 지정해야 되고, 그런 것이 법에 좀 반영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정책 콘텐츠입니다. 정책 콘텐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떤 정책부터 추진할 것이냐. 여러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수도권으로 순이주하는 인구의 90% 이상이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 그 청년들의 그 수도권으로의 전출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그런 그 중차대한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 중 어떤 일자리냐? 바로 우리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관된 지역 특화 신산업하고 연관되어야 됩니다. 이건 바로 IT. 그럼 신소재. IT와 신소재가 만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산업.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에너지, 배터리, 에너지 산업. 그럼 바이오. 그 다음에 한류 등등 문화 콘텐츠 산업, 웹툰 포함해서 이런 일자리를 지역 특화 신산업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일자리 말고 또 플러스 청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주택 문제, 주거 안정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자면 청년들의 그 선호에 맞추는 주택이 그 주변에 충분히 공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회 마을에서 잠깐 힌트가 나왔습니다만 청년들이 원하는 워라밸 일과 삶의 질이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그런 여건이 갖춰주는 이런 정책 콘텐츠가 잘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앞으로 추진되면은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오늘 두 분의 발제와 6분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세미나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그 우리 위대한 그 지방화 시대를 겁니다. 그레이터 또는 그랜드 로컬라이제이션, 여기서 말하는 그랑 로컬, 우리가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랑 로컬 포럼이고요. 그래서 위대한 지방화 시대를 열고 또 새로운 지방 시대의 창출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늘 세미나가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기회발전 특구 제도 정책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선 우리와 황준호 선생님 기회마을을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생각, 구상안을 발표를 했는데 기회마을에 누가 투자해 줍니까? 누구 돈으로 그렇게 이쁜 마을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기회마을에 투자 좋죠? 그렇지, 누가 투자해 줄 건지. 여기 지금 그 오즈는 정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모두 민간이고 기업 아닙니다. 민간, 개개인, 박영수
그죠? 오현숙 이런 분들이 투자하는 것이 그 오즈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정부 예산을 그냥 어떻게 이쁘게 갖다 쓸까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돈을 어디서 가져와서 우리가 뭘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돈을 투자해주는 사람에게 뭔가 되돌려주는 게 있죠. 세제 혜택. 이 오즈는 IRS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IRS가 그죠? 국세청에서 깎아줄게 투자해라. 네, 제가 이 투자 재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박영수 회장님 미국의 제도에서는 순수 민간 자본이 투입됐지만 제가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이 전략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자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현재 국가 자본입니다. 그 국가에서 현재 국책적 사업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지방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서 지원해 주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그건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의 교육부를 통해서 지금 지역 혁신 자금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도지사가 종합 계획을 세우면은 거기에 그 계획에 수반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인력이 없어서 못 내려가니까.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공급하겠느냐? 지방 대학하고 특성화 학과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느냐? 아니면은 지방의 직업훈련소를 통해서 공급하겠느냐? 이런 것도 다 세우라 한다 이거죠. 또 그 지역에 공장에 인력만 있다고 되느냐? 이 일자리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지역의 문화가. 그럼 그 지역의 문화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국가에서 지금 내려가는 자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역균형개발 기금 10조에다가 현재 중앙 각 부처가 지방에 내려보내고 있는 것들 중에 통합할 건 통합하겠다. 이 기금으로. 그래서 기금을 늘려서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으로 이렇게 올 때 거기다가 지원해 주겠다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이제 이전해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투자 재원이 바로 기업이 되는 거죠. 자기가 공장 짓고 뭐 하고 하는 이 돈이지. 그 돈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세제 지원이 바로 이제 그런 경우에 세제 지원이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식으로 펀드, 민간 펀드가 들어갈 수 있는 길. 현재 지금 우리 주식 쪽으로는 펀드가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마찬가지로 지방에도 이렇게 투자 펀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진다면은 거기에 투자 펀드 그 투자금에 대해서 또 세제 지원. 아마 이렇게 해서 미국은 민간 펀드 자금만 있었지만은 우리는 국가에서 나가는 자금, 그 다음에 기업에서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 하는 자금, 세 종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아까 패러다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각 시도 지방 정부들의 혁신 잠재력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잠재력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지역 내 주체 간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합 계획을 세우는 시도에 아마 이제 지역 발전 특구단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특구단이 그 시도의 각 행정부서들과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투자 유치는 자본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아이템으로 갈 거냐. 그 아이템을 이 윤석열 정부 보고서에서는 특구를 제시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특구라고 정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 특구도 좋고
또 인공지능 특구도 좋고 아까 우리 토론자님들도 말씀하신 지역 차별화, 자기 지역에 고유한 거 이런 특구. 예를 들면 전남 같으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과거에 영산강 그 주변에 자동차 뭐라고 그러죠? 그걸 그 자동차를 좀 바꾸는 거. 예. 그런 그 특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있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광주에서 목포까지 속도 무제한 독일식 아우토반을 건설하겠다는 게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갑니다. 그 공모 사업 아니죠. 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사업으로 광주 목포간 고속도 이 자동차 속도 무제한 도로를 뚫어주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그걸 관련하는 자동차 산업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튜닝이라 그러나요? 이제 자동차 튜닝 산업이라든지 그럼 그 이제 튜닝 특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법령을 현재 무슨 법령에 통제가 있는데 이 통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그럼 인력을 어떻게 공급하겠냐? 그 일자리가 생기는데 들어오는 인력들이 문화를 어떻게 향유하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종합계획에서 같이 반영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지역 혁신 시스템,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는 말을 써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게 사실상 그런 그 획적인 연결이 약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시도지사가 시도가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게 하겠다. 이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핵심 잠재력이 뭐냐면은 지역 내의 공동 해결 역량. 아까 말한 이렇게 이제 특구가 정해지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관계되는 주체들이 거버넌스도 돼야 되지만 역량을 갖고 있는 거버넌스가 돼야지 역량을 못 갖고 있는 거버넌스 이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량. 세 번째는 그 지역에서 이런 새로운 특구를 받아들이는 지역 분위기 또 거기에 다른 시장 군수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자기들의 행정 역량을 동원해서 문화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관련되는 이걸 종합적으로 보려는 마음, 정책 마인드 막 이런 혁신 잠재력이 만약 이번에 이런 걸 개통을 해서 커진다고만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에 상당히 뭐 이정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조금 그러면 이제 저는 실행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일단은 땅은 자체가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땅 밑으로 100m 내려가도 내 땅이고 내 땅 위로 하늘도 내 하늘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단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치인 거죠. 그래서 기회 마을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만 그 땅은 그대로 있으니 그 땅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의 가치를 흩어모아서 이렇게 믹스를 시켜서 그 타운을 만들면 나머지는 진짜 뭐 공원이든 또 그 마을에 갔을 때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휴양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파크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서핑도 있고 뭐 이런 새로운 문화와 클래식한 옛날의 역사, 지역성을 다 버무리는 융합적인 디자인을 했을 때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사업 계획서가 예술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술같이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를 보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 단 근거는 땅이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저 조금 보태면은 이 뭐 사실 마을 아까 존 우리 정책에서 특구 이런 용어가 많고 용어에 따라서 또 개념도 다르고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필터에 따라서 뭐 이해하는 바도 상당히 다른데 그
일본에 보면 아까 이제 마을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평생 활약 마을 시책이라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아까 누가 하냐 뭐 이때는 대부분 소멸 지역들에서 은퇴자라든지 뭐 도시에 이제 좀 퇴직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이런 재능은 많은데 이걸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그 플레이스가 없으니까 평생 활약 마을 이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책 추진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미카츠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 산업이 디지털로 바뀌니까 동경에 있는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 지하철이라든지 출퇴근 번잡한 거 밀도가 높은 데서 오는 스트레스 뭐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게 싫어가지고 전원 생활로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데를 포착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이런 뭐 양양이 됐든 인제가 됐든 해남이 됐든 장흥이 됐든 뭐 영광이 됐든 자치단체하고 NGO하고 같이 폐가나 또 과소 이용되는 공공시설, 마을회관 이름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삼성, LG한테 세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지사가 오거나 한 팀이 오거나 한 과가 오거나 한 달을 살건 뭐 1년을 살건 몇 개를 살건 뭐 이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그 뭐 혁신 또 우리 같으면 서천 같은 데는 한산 소곡주가 있는데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장인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 기술 전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촉도 그렇고 브랜딩도 그렇고 제품화도 그러는데 서천에 이제 한산의 산기술학교라고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이 전동 감각으로 브랜딩 해가지고 한 700배 정도 매출도 올리고 마을 호텔도 짓고 마을 뭐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도 만들고 아까 이제 말했어 아까 기회 마을 같은 이런 붙이자면은 기회 마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체도 보면은 아까 이제 열어놓고 그걸 갖다가 너무 중앙에서 강제하면 안 되니까 그렇고 또 뭐 아까 뭐 우리도 찾아보면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마을의 단위인지 자치단체의 단위가 돼야 될지 혹은 또 인접자치단체하고 같이 하게 해야 될 건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 뭐 열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열어놓고 다만 이제 이걸 갖다가 아까 우리 차관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시스템으로 뭐 그냥 인정해 주는 걸 갈 건지 인정해 주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개 지금 특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발전 특구가 있고 지역발전 특구위원회도 있고 정부에서 구성제가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는 거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래서 참 좋은 그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은 또 미국 방식이기 때문에 돈으로 가지고 이제 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펀드를 만들고 펀드를 돌리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제 뭐 20년, 뭐 10년, 15년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아마 그런 방식은 힘들 거야. 우리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가 변형을 해야 되지. 수많은 펀드들이 있었지만 펀드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이고 잘하면은 뭐 이제는 진짜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뭐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제 옛날에는 건축도 저희가 한 30년 전에는 유럽에 가고 미국에 가서 수입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스타를 데려와서 하는 건 아직도 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펀더멘털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1000개의 고원이라는 철학적인 화두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1000개의 마을을 한국이 민간 산학연이 연합해서 국민 전체가 국민 공모로 한다면 저는 홍보가 잘 돼야지 모두가 찾아갈 거 아닙니까? 결국 소비자 행동 모형에서 인식하지 못하면 액트, 행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진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일이니까 그걸 통해서 저는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중물을 정책적으로 해주고 정책이 1% 10% 해주면 민간이 90% 99%를 할 수 있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랑 로컬 포럼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결론으로
이대로 끝나고 빠이빠이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음번에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도 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국토연구원 원장님 박양호 원장님을 그리고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 박성주 이사장님을 모시고 그죠? 모시고 우리끼리 아이디어를 내고 제 생각은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그랑 로컬 포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지방 공무원들 아니면 아까 그죠 기회 마을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겠잖아요. 은퇴한 특히 공무원 그리고 은퇴한 뭐 교수 집단이라든가 이게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자 내가 지금부터 30년 내지 40년도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한번 투자하자. 뭐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런 모임을 그죠. 자 그랑 로컬 포럼 2 두 번째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님. 네, 우리 오늘 토론자로 오신 분들이 우선 제가 이렇게 듣기에 김현호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님, 이 한국지역개발학회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리저널 디벨롭먼트 쪽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고요, 역사도 가장 오래된 학회입니다. 그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선 이론적이라든지 또는 과거의 경험적 좀 사례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연숙 토론자님, 문연호 토론자님, 김윤일 토론자님, 또 한동희 토론자님 네 분은 각기 경기도, 울산광역시, 전남도 여기에서 실제로 일을 꾸준하게 일을 해오셨고, 그러니까 행정과 개발 두 가지 전문성을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황준호 박사는 이 뭐랄까 건축까지만은 그 지역 문화, 지역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단순하게 문화를 뭐 문화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을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빌리지 개념의 문화, 그 일종의 거주 문화, 여가 문화 이렇게 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축이 되시고 또 추가로 시도별로도 몇 분씩 더 전문가들 모으고 또 이렇게 또 학술적으로도 전문가 몇 분도 하고 이런다면은 정말 상당히 보람 있고 이 뭐랄까 역량 있는 지역개발 포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아 좋은 아이디어죠. 오늘 보니까 좀 자장은 박양호 원장님하시고 또 발전은 박성주 이사장님 하시고 또 발전은 박영수 박시호를 네, 그러네 진짜. 예. 아무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자장님 한 말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랑 로컬 포럼은 계속 간다. 아이디어를 더 많이 우리가 더 보강, 인적 자원도 더 보강해서 그랑 로컬 포럼을 뭐 6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가 주인하는 그 위대한 그 지방화 시대, 그레이터 리저널리제이션 켜도 되고 그랜더 리저널리제이션 켜도 되는데 그걸 민간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소통하고 연대하고 하는 그런 민간 차원의 어떤 그룹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란더 리저널리제이션 줄여서 로컬리제이션, 그랑 로컬 포럼을 전번에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책 세미나, 마침 ODZ가 제안된 정책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생각에는 성공적으로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ODZ 뭐 법 제도 등등 포함해서 구체적인 시책들이 앞으로 이제 제시될 겁니다. 정부에서. 그럼 그에 맞춰 갖고 우리 랑 로컬 포럼을 정식으로 우리가 결성하고 그 맞춰 오늘 이제 예비 모임이고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지원 기구로서 출범할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조금 그 OJZ 등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그 발표되는 걸 보고 그때를 맞춰가 그 맞춤형 그런 우리가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그 예비 이벤트로서 성공적으로 끝났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오늘 모임 진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